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선의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준석 대표도 다음 주 휴가라고 하고 국회도 여름 휴가 시즌인 것 같은데 두 분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 당의 중앙당 아하.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갈 틈이 없습니다. 후보들이 휴가를 가면 저도 같이 가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네, 저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차기 대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휴가를 반납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휴가 반납하셨는데 최근에 조 의원님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예. 예전부터 이야기가 조금 오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어떤 다른 계기가 있어서 들어가시게 된 겁니까? 다들 국민의힘 후보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홍준표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책 공약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공약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홍 후보를 또 통해서 또 경선을 또 성공적으로 흥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야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여론조사에서 2위 정도 하고 1위는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예. 후보가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후보 경선 시작부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윤 전 총장이 합류함으로써 우리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상당히 국민들께 관심도를 매우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따라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고 대권 도전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고 전략적으로는 이상민 의원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하고 밖에서 계속 있는 것하고 이 민주당으로서는 유불리를 그래도 나름 따져봤을 텐데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예. 밖에서 당에 있지 않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자신이 보호막으로 우산을 쓰고 싶은 그런 저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을 방패에 삼아서 이제 피신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예.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네네. 이상민 의원이 말한 다급함 그게 아마 본인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말실수하는 거 또 논란이 되는 거 최근에 또 불량식품 발언이라든가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산이 생겼다라든가 이런 발언들 당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리스크 관리될 줄 알았는데 당에 들어가서도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권에서 침소봉대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권에서 자꾸 일제히 전 총장에 대해서 말꼬리 잡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여권에서 매우 좀 초조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진상을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하고 좀 더 인신공격형 그런 발언들이 아니라 정말 좀 정정당당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조 의원님 이야기는 윤 전 총장 발언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인신공격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분명히 윤석열 씨가 본인이 스스로가 불량식품 없는 사람들은 값싸게 불량식품이라도 예. 사 먹게 풀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오늘날 우리 상식에 비춰보면 말이 되나요? 예.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인데 그걸 풀어서라도 없는 사람은 먹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저는 조경태 의원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 당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자생력을 키워서 경쟁력을 높여서 경쟁을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 뭐 등등 거론하는 거 보면 다 밖에 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쪽에 있던 분들인데 우리 마음 쓰린 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매우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하여튼 지금 여론조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연에 막기 위한 국민의힘 내부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방금 이상민 의원님이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홍준표 의원이 당 내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온 이상 이제 본격적으로 저격수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홍준표 후보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 당은 여당처럼 정말 그 네거티브에서는 경선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포지티브한 그런 선거 전략을 통해서 예.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8월 중순쯤부터 홍준표 후보께서는 전국 투어를 하면서 아마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국민들께 제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권에서 생각하는 그런 저격수의 노릇 그런 어떤 입장 예.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민주당의 지금 경선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 우리 야당은 모두가 다 완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선택이 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경선 들어가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뭐 저는 뭐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해왔고 또 지켜봤기 때문에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또 마인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꼭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예. 뭐 방금 들으셨겠습니다만 여당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물론 뭐 저희도 저희를 반면교사 삼아서 뭐 국민의힘이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면 뭐 그건 좋은 거고요. 저희들도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저는 조경태 의원님이 뭐 포지티브하고 정책이고 뭐 그런 뭐 훌륭한 말씀은 아주 뭐 공자 말씀이고 예. 조경태 의원님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그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또 후보끼리 당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실하고 결함이 많고 만약 대통령 됐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알면서도 넘어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오히려 당내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그걸 통과한 분만이 대통령감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은 여론조사 정치라는 그런 폐해 때문에 사실 조경태 의원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사실 당에 많은 경력과 또 식견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반사적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신상품 경쟁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을 반감을 갖기 위해서 그를 기반으로 정치를 한다든가 또는 여론조사만을 기대서 뭘 해보겠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극복돼야 될 정치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상민 의원님. 네. 조영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민 의원 이 얘기 하는 도중에서 나왔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당대표실 산하의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리는데 김진태 전 의원이 단장으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 당내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고. 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 또 저격수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당에서 윤석열을 조금 뭐 겨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보다는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큰 영향을 아하.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그 후보들이 예. 지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정정당당한 그 검증의 절차는 저는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나친 인신공격형 네거티브 예. 그런 흑색선전 이런 것은 폭로 이런 것은 예. 좀 지양해야 되지 예.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신공격, 흑색선전, 네거티브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 또 이 의원님 본인이 퇴행적, 자해적 공방은 멈춰야 한다 이렇게 경고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각 캠프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공방 벌이는 건 상당히 좀 전에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그 논쟁은 지양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검증이나 철저한 어떤 정책 또는 실적, 업적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자중하는 분위기가 잘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좀 변했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검증이나 예. 여러 가지 공방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치열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 닭, 칼 이 논쟁도 결국은 뭐 지금까지 뭘 했느냐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비율을 적정하게 들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예. 그 근본적인 논쟁은 누가 더 실적 있고 또 과거의 그런 도지사나 또는 그런 경기도지사, 전남지사, 또 총리 이런 를 재직했을 때 과연 자신들의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를 상대방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더 논쟁을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선거인단을 모집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내일까지 8월 3일까지 2차 선거인단입니다. 총 얼마나 모았습니까? 한 170, 그러니까 180 가까이 모집이 됐습니다. 이거 당원이랑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은 선거인단만? 아닙니다. 180만 정도인데요. 당원 빼고입니다. 아, 그러면 200만이 또 넘어가겠네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당에서 판단하시겠습니다. 흥행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조금 더, 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품성을 좀, 정치적 상품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거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3차까지 모집하면 250만, 300만도 될 텐데 그러면 당원까지 합치면 네. 한간에 이야기 있었던 역선택 이 문제는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그게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설사 국민의힘 지지자가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크게 큰 흐름을 좌우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조경태 의원님. 네네. 원희룡 지사가 이전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왜 자기처럼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느냐,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홍준표 의원도 과거에 지사직 유지하면서 대통령 도전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원희룡 지사께서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지사직을 유지하든 안 하든 그는 그 어려움이 될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타 후보 타 정당 진영에 그런 표현을 굳이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예. 법적으로는 그 지사직을 유지하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저는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어떤 특수성이 있을 거라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원희룡 지사의 의견에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예. 만약에 경선에 뛰어든다면 지사직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 도정에 우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그러나 뭐 지사직을 유지하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의원은 뭐 각 당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네요. 재밌네요. 예. 자, 근데 최재성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재명을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것이고요. 예. 뭐 당대표가 이 경선 과정에 자주우지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공평하지 않다든가 어느 편향돼 있다면 비판을 증거를 내놓고 하면 따져볼 만한데 예.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 그 당대표로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증거도 없고 예. 그거는 오히려 당의 지도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훼손하는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법사위원장 양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고 의총을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면서요? 글쎄요, 다시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총에서 이미 추인까지 끝난 사안이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설사 그것이 합의사항이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 저는 일단은 준수하고 서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리고 뭐 법사위원장이 예. 절대적으로 어느 당이 갖느냐에 따라서 우선 전체적인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것을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사위원장을 역임해봤기 때문에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정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좀 제한하고 그러면서 설사 지금까지 관행대로 야당한테 넘겨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 네네. 방금 이상민 의원 이야기처럼 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결국은 이 법사위 상한 기능을 어떻게 폐지를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동안 말로만 계속 했다가 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 왜 그걸 고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야당에 넘기면서 그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황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본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 할 때 그때 제대로 고쳤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야당에 넘기면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좀 뻔뻔한 모습이다. 이게 그게 바로 이제 내로남불식이죠. 그래서 원래 그 법사위 위원장은 제일 야당이 그동안 좀 위원장을 가져와다가 이번에 이게 좀 21대에 와서 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제 야당에 넘기는 것은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야당에서 판단할 문제지 여당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지 많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협의문에 법사위 상한 기능을 폐지 축소한다고 적혀 있어서. 예, 물론 그래 안 하면은 뭐 절대적으로 민주당에서 그걸 넘기려고 안 하겠지요. 예.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그냥 여당에서 반강제적으로 뭐 축소를 위한 의총을 연다 만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언론법 개정 민주당에서 아마 강행 처리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면 야당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용에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의 조작 도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린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거기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야당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충분히 이 개정안에 찬성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명확하게 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그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예. 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어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지 뭐 이달 안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조건 어기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여당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참으로 조금 유감스러운 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예. 이상민 의원님. 예. 예, 그 고의 중과실은 이미 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형법이나 뭐 민사법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법률 용어로서 정착되어 있는 통용어된 법률 용어이고요.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사례에 따라서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고의나 중과실 정도의 그런 아주 기적사유가 중한 경우에 일정한 책임의 정도를 중하게 하는 건 당연히 그 피해자의 구제를 보태주거나 또는 균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언론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되고 왜곡시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질문이 더 남아서 중요한 거 두 분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궁 금메달 3관왕의 안산 선수를 놓고 떼하는 페미 논쟁이 있는데 정치권으로 이 문제가 좀 옮겨붙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안산 선수의 남혐 용어 사용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토론으로만 대변인 뽑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당 밖에서는 비난이 있는데, 자,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안산 선수께서 금메달 3강에 오름으로써 대한민국을 빛낸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 우리 당의 그 대변인이 이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당히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 대변인답게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같이 들으면 드릴게요. 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더구나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 예, 오히려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그 평등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더 절감하고요. 그 어쨌든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남여비니 여여비니 하면서 혐오감을 조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20대 남자들의 정치적 그런 이득을 얻겠다는 아주 불순하고 아주 추한 행위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당대표부터 나서서 그 대변인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조경태 의원님께서 동의 안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저러한 논란들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의 여성 지지율이 좀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지금 현 정부가 워낙 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앞으로 더 세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상민 의원님과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의정활동을 그런 방향에서 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